또 방산에 관련해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조 원을 들여서 개발 중인 이 수리온 헬기. 자, 한국에는 이 헬기가 보통 이렇게 구분해서 세 가지입니다. 정찰 헬기, 기동 헬기, 그리고 공격용 헬기. 그래서 뭐 코브라나 아파치 같은 거는 공격용 헬기고요. 기동 헬기라는 거는 우리가 월남전 같은 데서 봤듯이 한 9개 정도 한 개 분대 병력을 태워가지고 적진에 이렇게 내두거나 또 해병대나 특수부대가 이렇게 한다거나, 이게 이 병력을 싣고 간단한 이 탄약이나 무기를 싣고 이렇게 내두는 게 기동용 헬기입니다. 기동용 헬기에는 이제 그 월남전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기관총을 장치해서 쏘고 이런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부 이제 정찰 헬기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2023년까지 이제 해병대 등 군에 보급을 한다고 처음에는 다목적 헬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동이나 공격이나 또 정찰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데 그 사업이 돈이 너무 들고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초로 사실 우리 실력으로 만드는 헬기가 이제 이번에 수리온 헬기라는 겁니다. 수리라는 거는 맹금류, 이 독수리 수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의 유로콥트라는 회사, 그러니까 유럽 그 우주항공 그 비행사와 이렇게 형제 회사인 유로콥트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한국의 기동 헬기 UH-1H 그리고 500MD 이런 기동 헬기가 있는데, 조금 큰 거는 UH-60이 있죠. 근데 그걸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헬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금 헬기들 중에 이 노화가 너무 많이 됐어요. 헬기 절반인 230대가 수명이 30년을 넘겼다.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30년을 80년대 때 예를 들어서 들어온 헬기가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헬기를 새로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사올 수는 없고, 이번에 독자적으로 헬리콥터를 개발했다 해서 한때 대대적으로 화제가 됐죠. 그런데 한때 이 로터 블레이드, 즉 헬기에 돌아가는 메인 이 날개가 이렇게 진동이 심해서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진동을 느낀다 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진동이 잘 잡혔는지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최소 작전 요구 성능을 사실은 육군이 낮추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요구했던 성능을 충족시키기에는 지나치게 지금 이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으니까 수준을 조금 낮춰서 했다. 자, 뭐 그렇더라도 처음 만드는 게 이렇게 우리의 또 입맛에 싹 들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기동 헬기가 제대로 이제 보급이 되어 가는가 했는데요. 참,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품 국산 무기라고 이것도 엄청 선전을 했죠. 그런데 이게 올해 초에 미국에서 실시된 결빙, 즉 얼음이 어는 부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일선 군부대에 납품이 전면 중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제 확인됐습니다. 이미 50대가 납품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도 안전도 문제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양산을 해서 그걸 해외로 수출하는 문제에서 치명적인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우리 T-50 이 훈련기처럼 해외에 수출하는데 겨울에 결빙에 문제가 있다 하면 이게 수출이 되겠습니까? 자, 이 수리온은 작년 10월에서 올해 3월까지 미국 미시간주 좀 추운 데 갖고 갔죠. 호수가 많아서 많이 춥지 않습니까? 기체 결빙 테스트를 받았는데 영하 5도에서 영하 30도의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수리온의 비행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이었는데, 그 결과 수리온은 엔진 공기 흡입구 등 허용치를 초과하는 얼음이 생겨 착빙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엔진 제작사인 GE 제너럴 일렉트릭에 따르면 이런 얼음이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 엔진 날개, 즉 에어포일이 파손되어서 엔진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서 겨울철 습한 환경에서 수리온의 기동 능력이 즉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와 방사청은 최근 수리온 제작사인 카이에 한국우주항공에 납품 중지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름에도 카이는 이번 결빙 시험은 영하 수십 도의 저온과 얼음이 잘 생기는 습한 환경에서 진행이 되었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은 겨울에 별로 춥지 않고 건조한 한반도에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공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안개가 많은 초겨울 11월 12월 그리고 초봄 2, 3월에는 고도 600에서 900m에서 헬기 착빙 현상이 일어난다. 헬기 운용부대를 방문해 착빙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육군도 착빙을 우려해 수리온 사용 교범에 착빙이 일어나면 신속히 해당 지역을 이탈해라고 내용을 집어넣었답니다. 도대체 이 50대 전부 중단하고요. 그럼 여름엔 봄, 가을하고 여름만 날다가 영하로 내려가면 초겨울이나 초봄에는 이걸 운영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북한군이 간첩이 내려오면 이 헬기는 뜰 수 없는 겁니까? 고쳐야지요. 한국에는 문제가 없다니. 이 카이 사장 뭐 백이 대단한 모양이던데 말을 요따위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결론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미 전력하환, 즉 카이를 통해서 방사총을 통해서 육군에 납품된 육군 항공대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헬리콥터는 그 수리온 헬기를 50대를 겨울철 작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기존에 뭐 UH-1H라든지 UH-60이라든지 50MD 이런 헬기들이 노후에서 신형 최첨단 헬기를 갖다가 우리 힘으로 생산해서 명품 무기다 했는데 이 명품 무기 신무기가 구형 헬기들도 겨울에 날아다니는데 우리 거는 이 헬기가 최신형 헬기가 겨울에는 못 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주로 헬기들 보면 겨울에 논밭에 앉아 있는 장면 많이 보셨잖아요. 참 기가 찹니다. 군 안팎에서는 작년 12월 육군 항공학교에서 교육 중이던 수리온이 불시착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떴다가 갑자기 그냥 떠가지고 이렇게 운행 중이다가 내리앉은 거죠. 추락을 한 건 아니지만 착빙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뭐가 제일 문제인지가 하면요. 자, 미국의 뭐 이런 방산업체가 아무리 로비하고 세도요.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성능이 문제가 있다, 또 가격이 문제가 있다, 비리가 있을 것 같다면 국회에서 상원 하원들이 막 떠들어댑니다. 지금 F-35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회에서 존 맥케인 등 얼마나 많은 사람이 F-35 문제를 지적했는지 몰라요. 한국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런 문제들을 다 덮어버리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수리온의 결빙 착빙 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방사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 결빙 실험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품 7개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 중 공기흡입구 등 3개는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 개선 작업을 완료하는 데는 2년쯤이 걸린다는 겁니다. 방사청 발표로요. 수리온은 개발에만 1조 3천억이 들었는데 2013년 5월에 전력화 기념식 때는 박 대통령이 가서 시승까지도 했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군에 1호기가 넘어가기 시작인 겁니다. 그게 전력화라는 거죠. 최근까지 1조 원을 들어서 50대를 생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만드는데 1조 3천억이 들어갔고 이 50대를 넘겨봤는데 1조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한 대당 얼마입니까? 200억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5대면 1000억이고 50대는 1조 아닙니까? 한 대 200억이고 만드는데 들어간 1조 3천억까지 들어가게 되면 수백억짜리 헬기가 한 대당 이 모양입니다. 군은 2023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해서 200대를 갖다가 추가로 생산할 계획이 있군요. 300대의 수출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발생한 이런 결빙 시험 불합격 문제로 한동안은
양산은 물론 수출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헬기를 대체해야 될 건데, 자, 이거 언제 바로 잡아가 어떻게 될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고물 헬기들 운행하다가 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이럽니까? 자, 이에 대해서 카이 측은 겔빙 시험은 수출 확대를 위한 선택 사항이었다. 겨울이 없는 동남아나 중동에 판매하면 된다. 저는요, 진짜 이 말을 하는 이 카이의 뻔뻔함이나 정신 상태를, 자, 그러면 수출 문제가 없었으면 이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했습니까? 수출 문제가 없으면 한국군은 겨울에 타고 다니다가 결빙이 생겨서 떨어져서 죽어도 그만이고, 수출을 하려는데 이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이제 더운 나라에 아프리카나 뭐 중동에 팔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와, 뻔뻔함도 이 정도면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국감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이분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고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죠. 결빙 시험은 헬기 전력화를 위한 필수 사항이다. 2012년 6월 결빙 시험은 추후에 받는다라는 단서를 붙여서 조건부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하고 넘겨야 될 건데, 이 개발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개발이 지연돼서, 저도 한번 이거 옛날에 제 블로그에 글로 썼어요. 그래서 개발이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지금 앞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추후에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군에 납품이 되기 시작했는데, 2012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이제는 부적합으로 해서 다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수리온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5월에는 일부 기체에 장착된 진동 흡수기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방풍 유리에도 금이 갔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문제를 지적한 건요, 유로콥터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헬기 크기와 모양, 그리고 날개 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즉, 이 비행기를, 헬리콥터를 만들 때는 비행기도 그렇지만 디자인, 설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차라리 그거를 한국에서 다시 그냥 양산하는 제작으로 가겠다고 똑같이 한국 기술로 만들었다면, 이 F16K처럼 말입니다. 문제가 없었을 건데, 한국형으로 만든다면서 크기나 모양을 바꿨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날개나 여러 가지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타리 블레이드라든지.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매칭이나 밸런스가 틀어지면서 지금 발생한 문제들이 기존의 유로콥터의 문제였는데 이제 결빙 문제까지 생겨버린 겁니다. 이거 자료 찾아보면요, 이전에도 문제가 많아서 시끄러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도 뭐 대통령 불러앉혀서 납품하면 명품 무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해외에 적자 수출하면 명품 무기 해외 수출 사진 찍고 잘 하는 짓거리입니다. 정말로 뭐 하나 똑바로 되는 게 없습니다.